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 청년 점포를 개설하는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에게 교육비, 초기 시설비, 임차료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대전에서도 태평시장, 유천시장, 중앙시장 등의 청년 점포를 열었습니다. 시장으로 들어간 청년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대전 중앙시장에 위치한 중앙메가프라자 3층의 둥지를 튼 청년구단. 대전에서 처음으로 야구를 테마로 전통시장 내 조성한 청년 창업몰이다. 중앙메가프라자 그 청년몰은 국비 7억 5천, 시비 5억, 그다음에 우리 구비 1억하고 자부담 1억 5천 등 15억 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작년 2017년 6월에 조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구단을 유치한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에 선정돼 상가 건물의 빈 점포에 들어선 청년구단. 최근 이곳은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평일날은 보통 보시면 알지만은 뭐 안 와도 700~800명, 보통 1000명. 주말에는 주말 주일은 거의 2000명씩 와요. 여기서 지금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그래도 1000명은 먹을 수가 있어요. 1000명은 해댈 수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밑으로 내가서 아마 이제 우리 활성화 중앙시장 전통시장도 많이 혜택을 보지 않나 나는 저렇게 생각해요. 이들에게도 사실 뼈아픈 흑역사가 있다. 젊은 층을 겨냥한 이색 먹거리로 인기몰이를 하는가 싶더니 개장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고 지난해 12월 정부의 지원 사업이 종료되자 견디다 못한 일부 청년들이 영업을 중단했다. 청년몰의 시작을 함께했던 15명의 상인들 중 현재 남아있는 이들은 9명. 저희도 많이 광고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랬었지만은 이게 손님은 점점 좀 줄은 뭐 이렇게 좀 줄다가 중기청에다 손을 띄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힘으로 다 커나가야 되는데 아마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음식이 없는 애들은 알아서 뭐 딴 데로 아마 저기 형 같은 업종 변경했던가 등 이렇게 해서 떠난 것 같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청년구단은 방송 덕분에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비어있던 점포들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상인 체험점포로 채워졌다. 지금의 관심과 사랑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조금 뭐 마인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번 탄력을 놓치면 안 된다. 이 탄력을 계속 이어서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메가프라자 청년구단이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린아이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해요. 계단 올라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청년구단 를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 조형물도 저희들이 지금 제작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청년몰은 2015년 시작한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이 그 모태다. 처음엔 시장 내 청년 점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다 작년부터 20여 개의 점포를 한 곳에 모은 청년몰의 형태로 전환했다.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초기 투자 비용과 1년간의 임차료도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이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평균 지금 58.6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통 환경이라든지 소비자 욕구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가지고 전통성이 많이 침체가 돼 있고 또 빈 점포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떤 청년 상인을 좀 유치해서 좀 전통시장 좀 변화시키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청년 상인과 청년부를 조성해서 지금 작년부터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 태평시장. 정부와 대전시의 지원으로 청년 맛있기를 조성해 2016년 4월에 개장했다. 음식 특화거리로 꾸며진 이곳은 개장 초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10개 점포로 출발한 청년 맛있기는 현재 대부분 주인이 바뀌거나 업종을 변경했다. 영업 중인 곳도 대체 상인이 입점한 삼겹살집과 뒷고깃집, 잔치음식집 등 5개 점포에 불과하다. 원년 멤버가 운영하던 배달음식집은 휴업 중이고 2개 점포는 폐업했다. 창업 지원 사업이 1년짜리 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사업하고 사업단이 철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저희 상인들처럼 똑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거를 훈련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이제 이거 아니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여기 재래시장 상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마인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종료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끊기면서 청년들이 점점 버티기 어려워진 것. 청년들이 떠난 점포에는 대체 상인이 들어와 명맥을 잇고 있다. 빈 점포 3곳을 합쳐 최근 삼겹살집을 시작한 장준영 씨. 청년 점포가 이제 여기가 가게가 3칸이 다 같이 있었는데 3군데 전부 다 이제 문을 닫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여기 뒤쪽 저희 형 횟집에서 이제 같이 계시다가 여기 이제 가게 자리가 나와가지고 3개를 이제 퓨전포처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오픈하셨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러면 삼겹살을 1,000원씩 한번 팔아보자 해서 이제 업종 변경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대체 상인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시장에서 살아남는 일은 온전히 본인의 몫이다. 아무래도 이제 전단지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있죠. 삼겹살은 1,000원이라 싸게 이렇게 많이 팔고 싶긴 한데 전단지나 뭐 이런 홍보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야 좋죠. 태평 청년 맛있길에 이어 2016년 5월 조성된 유천시장 청춘 3거리. 한 곳에 밀집한 태평시장과 달리 이곳의 청년 점포 10개는 시장 곳곳에 분산돼 있다. 게다가 유천시장은 워낙 왕래하는 사람이 적어 생존하기 더 힘든 조건이었다. 잘 되든 안 했어. 원래도 여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집도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 안 되니까 술을 싸게 팔더라고. 저 미장원짜리도 황태인가 뭔가 그 구이를 했었잖아. 처음에 한 사람이. 그랬다가 안 되니까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한 게 이제 딴 사람이 미장원 하는 사람이 얻어서 하는 겨.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게 밀집된 공간에 들어가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것들이 경쟁력을 갖는다고 보는데 유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밀집된 공간으로 들어간 것들이 아니고 그냥 빈 점포 이곳저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았나. 현재는 10개 점포 중 대체 상인이 들어온 2곳을 포함해 5개의 점포만 영업하고 있다. 유천시장의 상인들은 지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청년들의 열정도 부족했다고 말한다. 정부에서 해줬으면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좀 처음부터 좀 싸게 했다가 되면은 조금 이렇게 저기를 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도
손님이 없으니까 가게를 문을 그냥 닫고 안 열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시작부적 말더라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 그러나 현재 대전의 전통시장 3곳에 조성된 청년 점포의 영업률은 모두 50%에 그치고 있다. 생존율은 더 심각하다. 태평시장은 개장 당시 청년상인이 모두 떠났고 유천시장은 10명 중 3명, 청년구단은 15명 중 9명만 남아있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든 창업 관련된 이제 지원들을 함으로써 출발하는 건데요. 이게 창업의 개수로 자꾸만 어떤 목표들을 잡다 보니까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다시 정체되고 도태되는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노력도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이 처음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만이 갖고 있고 이걸 실현시켰을 때 어떤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이분들이 또 그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에 조성된 점포는 모두 500여 개. 올해 7월 현재 영업 중인 곳은 315개로 영업률은 63%에 그친다. 하지만 영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실패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은 저희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있는 자리 옆쪽 라인이 거의 가게가 빈 점포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게가 지금은 꽉 차 있고요. 그 친구 주변 상가 건물주들은 아직도 상인회한테 엄청 고마워하고 계시고, 그래도 저희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기여를 많이 했죠. 청년 점포나 청년몰에 들어섰던 부부들이 예전에 그 슬럼가 이미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은 깨끗하게 단장됐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단장 대불인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점포에 그 상승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을 육성해 시장을 살리겠다는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중리시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3월 중리 달빛 야시장을 개장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먹거리 위주의 매대 20여 개를 청년 상인들이 운영했다. 초기에는 그 청년들의 참여율도 매우 높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시기적으로 이제 봄철에 가까웠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밤거리 문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대덕구에서 있구나 해가지고 상당한 그 호응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최초의 야시장으로 개장 초기엔 하루 1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반짝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여름철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매출이 10%에서 20% 정도 상승을 하다가 작년 여름에 상당히 날씨가 더운 관계로 인해서 손님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또 한 3천여 명 정도의 인원이 빠져나가면서 더불어서 야시장도 함께 줄어드는 인원이 되었고, 또 야시장 운영자들 자체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구청과 상인회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한 후 야시장을 재개장할 계획이다. 비록 성공적인 사업은 아니었지만 부수적인 효과는 거두었다는 것이 자체적인 평가다. 전통시장 하면은 조금 지저분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바닥 도색이라든지 또 이제 LED 전광판이라든지 전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리모델링을 통한 그 상점 이미지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야시장을 운영을 하면서 15개 음식 매대를 갖추고 운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0명 정도 예비 운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사업이었었고 또 중리시장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야시장 사업이 엄청난 효과를 바라본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야시장을 다시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심차게 시작한 전통시장 청년 점포들. 개장 초 반짝 인기를 누리다 점차 손님이 줄고 빈 점포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사업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다. 쇠락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기 위해 시장 안에 청년들을 유치한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현장에서 만나본 시장 상인들은 주변 시설이 개선돼 시장 환경이 쾌적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오래 버티지 못함에 따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봤습니다. 전주의 3대 시장 중 하나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남부시장. 800개의 점포가 들어선 대규모 시장이다. 하지만 이곳도 대형마트에 밀려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남부시장에서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시군에서 장을 보고 갈 정도로 아주 큰 시장이었다. 근데 이런 시장이 계속 쇠퇴해 가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차에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현재의 이 시장으로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2011년 문화관광부의 운전성취 사업에 참여했던 남부시장. 고령화되어가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상인들을 영입했다. 하지만 문전성시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만 지원했기 때문에 상업시설 조성에는 사업비를 쓸 수 없었다. 결국 청년들이 땀과 열정으로 비어있던 시장의 2층 공간을 채워나갔다. 본인들 점포 뼈대만 남았을 때 본인들이 다 했어요, 진짜. 이제 갓 대학교 졸업한 뭐 여자 그 친구들이든지 남자 친구들이든지 본인들 스스로 페인팅, 뭐 심지어 타일, 뭐 대패질도 했고 본인들이 다 붙였어요. 다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각기 다른 본인만의 그 특징이 가미된 점포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겁니다. 제가 들어올 때는 제가 다 일일이 다 저희 여기 지금 보시면은 벽이 없었어요. 벽 공사를 제가 다 직접 다 했거든요. 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아예 저희는 반대로 지원이 적어서 제가 더 이 공간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각자의 개성으로 만든 10개의 점포로 시작한 청년몰. 현재는 31개로 점포 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이렇다 할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들은 몸으로 부딪히며 홀로 서기를 해왔다. 이들은 보증금과 임차료 부담이 적어 창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은 솔직히 뭐 집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힘들잖아요. 저도 그때 유치원 교사 하면서 벌어놓은 그 돈으로 진짜 이거를 차린 건데, 그러니까 작은 자금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이죠. 그게 되게 큰 메리트 같아요.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정부의 지원 없이도 탄탄한 공동체를 만들어 꾸준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는 청년들이 그들만의 색깔을 찾아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 달에 2번 회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뭐 기획팀, 총무팀, 환경팀, 총무팀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공간을 위해서. 지금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꾸며놓은 것도 팀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더 유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좀 생각하고 해보려고 하고 있죠. 전주 남부시장의 또 하나의 명소로 손꼽히는 야시장. 식도락 코스로 사랑받는 이곳도 사실 청년몰에서 태동했다. 청년몰 홍보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열었던 야시장이 입소문이 나면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게 된 것. 우리 남부시장 야시장은 한옥마을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금 더 있어요. 왜냐면 낮에 돌고 밤에 또 구경하고 관광할 곳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도 크고 시장 안에 또 있다 보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쉬지 않고 열릴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하지 않고 관광하고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야시장 부분도 기존 상인에 없는 아이템, 청년몰에 없는 아이템, 이 아이템을 품었고 이제 프랜차이즈는 철저히 배제를 했고 시장스러운 아이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야시장이 열 때는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버리는. 그래서 어찌됐든 뭐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모범 사례로 이렇게 봐주시는데 이제 고마운 거죠. 청년몰과 야시장의 시너지 효과로 남부시장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전국에서 처음 조성된 청년몰이자 최초의 성공 사례인 남부시장. 이젠 많은 사람이 찾아와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이곳의 상인들은 무분별한 청년몰 조성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반대로 청년몰 많이 안 만드는 게 더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청년몰들이 있는데 처음 1년 사업하고 끝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조성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전국에 조성된 청년 점포는 274개. 1년여가 지난 올해 7월 72개 점포가 휴업 또는 폐업했고 영업률은 73.7%다. 이게 초창기는 어떻게 했던 기관이나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대대적인 홍보 아닌 홍보가 이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제 노하우도 좀 부족하고 또 자금력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 결국은 다 죽어가는 시장에다 집어넣는 결과물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개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하고 오픈 효과가 지나고 나서 이제 정착을 하는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서 사실은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앞에 그 초반기에 좀 몰려 있는 그런 정책상의 아쉬움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일선 자영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청년몰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국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1년 생존율은 60% 미만. 청년몰의 주요 업종인 음식점업은 3년 후 30%, 5년 후 17%만 살아남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그 OECD 국가 중에 그 자영업 비율이 30% 정도 되니까 너무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일단 청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공모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이 되진 아이템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더 낫지 않느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까지 26개 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추가로 10개 시장을 선정해 1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신규로 조성하는 청년몰과 점포 수를 줄이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청년 상인들이 어떤 창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아주 실패율이 좀 높았고요. 또 사후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몰을 무작정으로 다 만들기보다는 각 지역별로 어떤 청년몰을
지역의 뭐 관광이라든지 명소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고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좀 제한을 할 생각입니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군산 공설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8년 전 마트형 시장으로 시설을 개선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시장 3층에 청년몰 물랑루즈를 열었다. 초창기 개장 효과를 누렸지만 6개월 후 사업이 종료되면서 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났다. 현재는 20개 점포 중 11개만이 영업 중이다. 저희 사업 예산 안에 마케팅, 컨설팅, 또 뭐 메뉴 개발 외에 뭐 기물이나 기구도 보존을 해드리고요, 지원을 해드리고 1년간 사업 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전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신규 창업한 청년몰들은 아마 지원 사업이 끝났을 때 아까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중 기존 청년몰을 대상으로 공모한 중기부의 청년몰 활성화와 확장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앞으로 1년간 1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으로 최근 사업단 구성을 마쳤다. 전국에 있는 여러 청년몰들이 사실 오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정화하는 데까지 굉장히 여러 어려움들도 있고 추가적인 뭐 지원이나 이런 컨설팅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올해 처음으로 기존 조성된 청년몰 사업을 좀 지원해주는 올해 첫 사업이 생겼고요. 그 사업에 우리 군산 공설시장도 선정이 돼서 내년 10월까지 1년간 이 청년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이나 뭐 컨설팅 이런 부분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몰 활성화 사업의 경우 몰당 3억 원을 투입해 홍보 마케팅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확장 지원 사업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한 차례 고비를 겪은 청년 상인들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더 많은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희 그냥 개인적인 저희 팀의 꿈이 있다면 이제 청년몰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저희 맛있는 음식 보여드리는 게 저희 꿈이에요.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그렇게 홍보 부분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오시고 또는 가족 단위가 오기에도 좀 편한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게 지금 가장 큰 저희 목표이고 그거를 우리 청년 상인분들이 좀 여러 메뉴뿐만이 아니라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도 좀 바꿔서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좀 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이게 아마 우리 공설시장 청년몰만의 좀 특징이 되지 않을까. 중소벤처기업부는 여러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된 청년 상인 선정에도 고심하고 있다. 역량 있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공개 오디션을 도입하고 불성실한 상인은 퇴출할 계획이다. 선정을 하는데 서바이벌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잘 할 수 있는 아이들만 골라가지고 기업가 정신도 교육을 하고 또 레시피라든지 그리고 또 유명 전문 셰이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러가지고 조금 더 실패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가지고 100명을 뽑게 되면 최종적으로 한 20% 10%만 선정해가지고 청년몰에 투입시키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쇠락해가는 청년 시장에 청년 상인들을 유치해 새로운 도약을 꿈꿔온 청년몰 사업. 우후죽순 무분별하게 신규 청년몰을 조성하기보다 지속적인 지원과 충분히 성숙할 시간을 주며 오래 두고 지켜봐야 할 때는 아닐까. 무조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양산시켜 놓고 뭐 1년 있다가 또 이거 또 손 띄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저는 좀 안 좋다고 보고요. 그냥 많이 양산만 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지켜봐 주는 게 제일 저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점포를 뭐 열고 뭐 5, 6개월 내에
어떤 상권이나 입지가 정착된다는 건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청년 창업을 유도한 청년 상인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지켜봐 줄 수 있는 요인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제 정책 자금이 들어가서 단기간에 평가나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차원도 조금 더 중장기적인 긴 안목으로 좀 봐줘야 될 시점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유동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때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청년몰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조성된 청년몰의 휴폐업률이 25%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었는데요. 한편에선 개장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청년몰의 성과를 평가하기엔 조금 이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청년몰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함께 청년몰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